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오늘 처음 해보는데 오전이 나은 것 같아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한밭 FM 장은종의 마마 이곳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곳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세요. 박성국 대표님 그리고 김혜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마 이곳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박성국 대표님 먼저 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그 대전에서 패츠라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패츠는 이 로컬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IT 툴을 개발해 주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그 모지라는 그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코드 빌더 툴인데 흔히 노코드라고 하면 이제 코드를 짜지 않고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인데 그 툴 중에서도 이제 모지는 하나의 어떤 작은 페이지,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 등 이제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노코드 빌더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이드 스페이스 김혜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을 잇다라는 뜻을 가진 로이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탈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들이 많이 발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다면은 지역에서 머무르는 것에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컬 미디어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앞에 있는 빨간색 비마이크라는 네.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고요. 지금 웹매거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매거진을 만드는 팀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어쨌든 동네에서 다채로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전을 열어서 동네를 좀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이 대전 이렇게 국한이 될까요? 아니면 전국일까요? 우선은 대전 지역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충청도랑 전라도 네. 지역까지 좀 넘나들면서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예정입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한 곡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자, 박성국 대표님이 선곡하셨어요. 김동률의 출발. 네,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일할 때 이제 여름에 자주 틀어놓는 노래이긴 한데요. 좋아하는 네. 곡이시군요. 출발하자는 의미로. 네, 오늘의 출발이 좋습니다. 한번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
멈춰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되게 차분해지면서도 네, 함께하는 출발이 정말 설레이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성국 대표님 네. 주식회사 패츠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주식회사 패츠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언제 주식회사로 되신 건가요? 예, 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보다 네. 이제 7월 달이라고 네네네. 네, 아,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패츠가 이제 세워졌는데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네, 한번 궁금합니다. 아, 예, 사실 저는 이 창업 전에는 그 개발자이자 좀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년 정도 이제 개발 연구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되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제 다른 또 이제 장소에 가서 어떤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소속이 돼서 할지 아니면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할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뭔가 젊을 때 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좀 제공해 보자. 네. 약간 이제 그런 의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네. 네, 돌연 이렇게 또 29살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29살 창업을 시작하셔서 처음에 어떠한 아이템들로 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온라인 임상 플랫폼이란 거를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정방지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설문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대략 판별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 화장품 앱에 좀 붙여서 음, 사람들이 정말 신뢰성 있는 리뷰를 작성하는가를 좀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앱을 출시를 했고요. 네. 네, 했는데 좀 잘 안 됐죠. 아, 네. 또 다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러한 그렇죠.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패치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모지 서비스, 모지는 무슨 뜻일까요? 모지는 사실 모바일 페이지의 줄임말이에요. 아, 네, 모바일 페이지의 줄임말이고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하나의 작은 어떠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작은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로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아이템이나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할 때 대부분 카카오톡에 뭐 영상, 다수의 이미지, 장문의 텍스트를 올려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이 업데이트되면은 우리가 카톡방에 다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필요한 건데 이 랜딩 페이지를 또 만들자니 가격이 또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어떠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네. 제가 그런 문제 인식을 좀 느끼고 네. 1월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그렇게 좀 탄생이 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치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모지 이외에도 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또 다른 거를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 네. 상태고 이제 계속해서 좀 로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모지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랜딩 페이지를 해서 모지까지 나왔는데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건 딱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감을 얻나요? 어떠세요? 예, 저는 요새 이제 많이 느끼기는 어쨌든 사람들 누군가한테 쓰여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네. 결국은 현장을 가야 될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B2B 서비스를 할 거면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요새 네. 많이 느끼는 건 대중적인 서비스를 좀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다.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김혜린 대표님도 모지 한번 써보셨나요? 저희 육성 사업 네. 공지사항 같은 거 랜딩 네. 페이지를 모지로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고 써본 적이 있어요. 아, 굉장히 편리하게 그 로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싶은 정보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박성국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업데이트가 팍팍 되는 그죠? 빠른 피드백 네 그런 모지인데요. 네 주식회사 패츠 그럼 지금 박성국 대표님이 메인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어떤 또 멤버들이나 또 이후에 혹여나 같이 할 멤버들이나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당장 멤버를 뽑기에는 좀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멤버보다는 좀 파트너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지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요구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스토리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뭔가 해봐서 좀 스토리텔링을 가능한 어떤 네.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이쪽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프리랜서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두 번째 곡이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네. 여기 지금 굉장히 후끈후끈한데 바닷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을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 곡이 들으면은 그나마 좀 더울 때 네.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제가 가끔 더울 때 틀어놓는 곡인데 네. 네, 오늘은 장마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원한 마음으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어보겠습니다. Yeah. Woo.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top. 3, 2, 1. Woo. 나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폈던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또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이미 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네, 저희가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자, 로이스페이스, 주식회사 로이스페이스입니다. 기업 소개 간단하게 아까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참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로이스페이스도 로컬을 네. 중심으로 하시고 지금은 이제 대전 지역인데 전국구로도 하시고, 근데 이 앞에 보여주신 B 마이크도 궁금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비마이크는 올해 2월에 나온 전통시장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로컬 매거진을 하려고 하다가 좀 더 작은 핀셋으로 지역의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그 중앙동 아니면 은행동 이런 그 좀 오래된 도심에 위치했던 곳들을 위주로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인터뷰를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소상공인 분들,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20년, 30년 동안 계셨던 분들을 주로 취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 거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시장이라는 공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잘 안 갔고 소비도 잘 안 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라는 공간이 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거리 하나가 다 뚫려 있고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집 사장님한테 가서 떡을 사려고 했는데 떡집 사장님이 없으면 옆집 김치집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계산을 도와주시고 약간 이런 풍경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좀 재밌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사진들과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담은 매거진이에요. 그러면은 매거진은 이제 취재 가실 때 취재 기자, 네. 또 사진 찍는 분, 영상으로도 하나요? 사진만? 네, 우선. 영상으로도 저희가 사이드로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정을 정해갖고 딱 가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주로 사진과 글을 내부 인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저도 사진도 찍고 글도 열심히 쓰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기자님으로 불렸다가 대표님으로 불렸다가 여러 가지 작가님 뭐 네. 여러 가지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엔잡, 그죠? 네. 원래 전공이 이런 쪽이셨어요?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시재생, 마을재생 같은 걸로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좀 음. 소개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이 원도심인 시장으로 가신 건가요? 그쵸. 원도심이라는 동네를 저희가 되게 거기를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신도시와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 2, 30년 된 사장님들도 있고 네.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도 있고 그 거리 하나가 되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가지고 그냥 낙서 같은 것들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예전에는 새거 신도시 좋아했는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좀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거리에서 또 뭔가 여행지처럼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시선들을 갖게 되니까 원도심에 좀 큰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시장이란 거를 마트밖에 안 가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고 같이 가족 단위로도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도심 여행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원도심을 좀 투어하면서 필름 카메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작년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사진전도 하고 여기 책에 비마이크 책에도 그 시민분들의 사진이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저 비마이크라는 매거진은 어떻게 출판이 주기가 되나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비마이크는 1년에 2번 나오고요. 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매거진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로컬 매거진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자신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인터뷰. 네네, 인터뷰 매거진. 이걸 딱 나오면 그 시장에 계신 분들도 딱 보시고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권씩 다 나오면은 가져다 드리고 아. 저희는 사진도 그러니까 찍으니까 액자로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다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게 그 당시에는 수줍어 하시는데 다시 그 가게를 가보면은 그 액자가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 걸려 있고 사진 그 매거진에 나왔던 본인이 나왔던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전시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네, 이래서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기록이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카이빙 해갖고 진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 시장 전체 이야기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거기도 공동체잖아요. 마을 공동체. 맞아요. 그곳을 기록하는 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김혜림 대표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러면은 이 전공을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창업에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좋은데 잘 취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면 창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는 지역의 얘기를 좀 발굴하고 이야기를 좀 널리 퍼주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고향인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귀향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말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동 대표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어떠한 업무를 나눠서 하시나요? 저희 공동대표 지아야님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대한 베이스를 이야기하면은 하야님은 경영에 대한 베이스를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비마이크, 이제 그 외에 매거진 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하반기에는 여행 프로그램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 그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동네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행자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있는데요. 네. 동네학
도 있잖아요. 네. 보면은 네. 또 동네 지도 만들기 이런 것도 맞아요. 하는데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혜린 대표님이 선곡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장마. 네, 좋아하는 곡이신가요? 아, 네. 아무래도 제가 로컬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추천한 가수분들은 다 대전 출신 분들이고요. 아, 네.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팀은 어운동에 있는 우쿨렐레를 활용을 해서 하는 듀엣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우쿨렐레도 하고 레인으로 활용한 악기들도 위주로 쓰시는데 이 장마라는 곡은 여기 다시 한번 말하자면의 타이틀곡인데 우리가 비가 오고 장마가 오는데 어쨌든 다시 비는 그치고 밝은 날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전반을 봤을 때도 비도 오는 날이 있지만 어쨌든 맑은 날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맞아요. 저희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고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슬픔이 모이면 굵게 방울이 지고 바람이 불면 기억들이 섞이고 다시 바람이 불면 가늘게 홀로 떨어지지. 그렇게 사라지겠지. 비가 오고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고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슬픔이 모이면 굵게 방울이 지고 바람이 불면 기억들이 섞이고 다시 바람이 불면 가늘게 홀로 떨어지지. 그렇게 사라지겠지. 장마 듣고 왔습니다. 아, 로컬 가수시네요. 그죠? 몰랐어요. 네, 이렇게 또. 완전 어운동 로컬. 이분들은 어운동에서 우쿨렐레 가게도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 시장 쪽에 계신가요? 아니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쿨렐레 샵도 하시면서 이렇게 음악도 만드시면서 하는 네. 싱어송라이터. 맞아요. 강원님과 화가님은 완전 어운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완전 찐 로컬 출신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우리 비마이크에 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도 마쳤고 동네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이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좋은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 네,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예전에 우쿨렐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더 들으면서 정이 가네요. 네, 우리 지금 박성국 대표님, 김혜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시면서 어떠한 느낌이시고 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즐거웠던 일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성국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육성사업 하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가는 들어만 봤었지 실제로 이제 그 기업가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열리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굉장히 또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고분분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누군가를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또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항상 신선한 느낌을 받으면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가로서 사회적 가치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지의 비전과 미션은 뭔가요? 사실 모지는 이제 시작이 누군가를 돕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이제 기존의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하실 때 소개할 때 팜플렛을 많이 만드세요. 네, 리플렛이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이제 뭐 100만 부씩 뭐 100부씩 이렇게 계속해서 팜플렛이나 리플렛이나 뭐 브루셔 같은 게 생산이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온라인으로 바꾸는 문화가 되면 좀 ESG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굳이 뭐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이지 않고 랜딩 페이지를 안 만들어도 모지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요즘 AI 하잖아요. 네. 모지야 뭐뭐뭐 좀 만들어줘 하면은 말로만 해도 만들어지는 날이 올까요? 대표님? 화이팅! 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많이 네. 모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김혜림 대표님 네, 어떠세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멘토님 이 초반에 그 멘토링 해주실 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가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했는데 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머리가 약간 띵 이렇게 뭔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들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수익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창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의뢰 당연히 수익 모델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저희가 점점 그 밸류가 늘어나야 그 같이 사회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수익 모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시면서 같이 동기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협업을 기획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팀에게 영감을 받았던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쵸. 저희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같이 각자의 사업 모델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우선은 1차적으로 놀랐고요. 아,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그 방법론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또 2차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박성국 대표님과 저는 그 육성사업 자치회의 위원 네. 같이 하는 동호하는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기도 한데요. 저희는 주로 사람들이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좀 협업할 수 있게 옆에서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자치회에서 저는 부회장? 이시고 우리 박성국 대표님은? 네, 저도 이제 부회장. 여기는 여자 부회장님. 아, 부회장님 두 분이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그죠? 네. 아, 그러면은 자치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달에 한 번씩 이제 뭔가 이제 본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유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바빠서 조금 이제 더뎌지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나면서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들이나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하는 부분, 뭐 영업이나 아니면 뭐 경영이나 아니면 뭐 개발 조언 등 저는 이제 그렇게 해당되겠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약간 스터디 형식으로 열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형식으로. 네. 네. 이게 지금 벌써 13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창업을 해서 이제 이러한 육성 사업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그 동기들을 얻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트워크잖아요. 창업 초기에 3년 이상 지속한 팀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쵸. 초기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같이 옆에서 힘든 점, 좋은 점, 그리고 좋았던 점들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을 얻는다는 게 네. 저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정말 시드머니 필요한데 여기에서 받아갖고 함께 내가 이걸 해볼 수 있는 꿈을 딱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동료들이 생기는 거고 어디서 내가 이거 어떻게 창업가로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성국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네. 이 김혜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진짜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도 사실 모지라는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지원 사업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돌아보면 또 김혜린 대표님을 알게 된 것과 뭐 여기 없지만 이제 자치회 구성 중에 윤대진 대표님, 네. 여인표 대표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다큐 윤대진 대표님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고 있죠. 화이팅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김혜림 대표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는 지역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뭔가 우리 지역에는 재밌는 게 없어. 대전은 노잼이야. 이런 유잼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고는 하는데요. 사실 진짜 재미없는 도시는 노잼 타이틀도 얻지 못하거든요. 아예 그냥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전은 노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밈처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반증들을 가지고만 얘기해도 대전은 굉장히 재밌고 다채로운 풍경들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좀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간단한 예시로 저는 네. 하루는 그 동네에서 의자를 좀 찍으러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동안 의자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의자가 쉼터잖아요. 그래서 동네의 쉼터들을 좀 알게 되고 거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랑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동네가 되게 친숙해지고 진짜 내 동네다라는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네랑 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뭔가
스스로 좀 찾아보는 것도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동네 여행 계획하시는데 어느 동네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운동이라는 동네를 네.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네에 있는 그런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성국 대표님 하시면서 이렇게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보람. 네, 이제 사실 사용해 주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보람 느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좀 초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의 이제 아이템이 올라오면은 이게 또 그분들이 그걸 또 홍보하세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의 아이템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에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을 느낍니다. 네. 저희 다음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림 대표님 혹시 몰라 반짝이는 잔디 위에 누워. 네. 네. 곡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몰라라는 팀도 대전에서 한 8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진짜 혹시 몰라서 만든 팀이에요. 진짜요? 네, 어디 공연을 하는데 어디 비가 와서 공연이 안 되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라도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플레임은 혹시 몰라 준비한 팀이었는데 뒤에를 빼고 혹시 몰라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듀엣이고 기타를 활용해서 노래를 하는데 대전을 배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신탄진 아니면 상행이라는 그 로컬 키워드 보문선 메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이분들의 가장 최신 신곡이고요. 반짝이는 잔디에 누워서 어쨌든 우리가 힘든나 고난 역경이 있는데 우리가 잔디에 누워서 너와의 있는 시간들을 느끼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네. 행복하다 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의 반짝이는 잔디에 누워. 반짝이는 잔디에 누워 나뭇잎 사이 흩어지는 햇살에 살짝 찡그리며 웃으며 가만히 눈 감아보네. 요즘 내가 좀 힘들었어.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내가 웃어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울다가 세상이 이상한 거야. 너에겐 잘못이 없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닌 거야. 말해주는 네가 있어. 흔들리는 시절의 나였어. 괜찮은 척은 했지만 사실은 울었어. 고마워. 어둠에 흐려진 데도 너와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이 막 약간 뭔가 울렁이는 그런 반짝이는 잔디 위에 누워 들어보았습니다. 참 준비가 이미 된 팀이었어요. 그죠? 혹시 몰라 준비한 팀이 아니라. 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으실까요? 우리 대표님들. 박성국 대표님 어떠세요? 예, 뭐 23년 이제 개인적인 좀 소망은 이거는 근데 제가 사업을 이전부터 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툴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진짜 많이 사용해주는 툴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언제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게 뭐 모지가 되든 어떤 툴이 되었든 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편리하다. 이제 그런 툴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올해 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겸손하시다. 이게 누가 만든 저는 항상 뭐 하면 내가 했다고 딱 이름 먼저 딱 넣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서비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림 대표님 어떠세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대전이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서울도 다르고 부산도 다르고 제가 고향인 익산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그 지역마다의 그 특별한 그 이야기들을 알고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빠르고 나는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나는 빵을 좋아하고 갑천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전에 살고 뭔가 그런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좀 정보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로이스페이스가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정말 좋은 역할입니다. 연결고리의 역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잖아요. 공익 홍보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저희 뭐 어떠한 이제 뭐 하반기 행사나 뭐 계획하고 계신 것들 홍보하고 싶으시면은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부터 네,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고객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 툴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들으려고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 기업가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언제든 저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솔직하게.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팀인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 독립영화 창작단이 있어요. 페이즈라고 하는데 지금 그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역에서 비어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역에서 자신만의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텀블벅을 했는데 그 여성 창작극단 페이지를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박성국, 김혜림 대표님과 이렇게 유익하고 소중한 이야기들 나눠보았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자, 화이팅. 그렇다면 장은종의 마마이곳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호.